손주 100일날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이야. 첫 손주 100일날 딸 앞에서 사위한테 머리채를 잡힐 줄이야. 시댁 식구의 웃음소리. 하하하, 그 웃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네 부모님의 실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윤정이의 손목 시계가 조용히 울렸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3층.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다. 오늘은 손주 지우의 100일이었다. 평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맞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우야, 할미가 너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 부엌으로 향하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거실 요람에서 잠든 손주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보였다. 복숭아 같은 볼, 꽉 쥔 작은 주먹.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형광등을 켜자 부엌이 환해졌다. 정희는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다. 소고기, 각종 나물, 백일떡까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주 앞에서만큼은 아쉬울 게 없게 하고 싶었다. 우리 지우 100일상은 할미가 정성껏 차려줄 테야. 찜통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소고기전을 부치자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정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전 6시, 딸 민정이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또 혼자 다 하려고 했네. 괜찮아.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는 지우 챙겨. 하지만 민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모녀는 나란히 서서 100일상을 준비했다. 거실 낡은 장판 위에 하얀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정성껏 접시를 배치했다. 엄마, 이건 여기에 놓을까? 응, 떡은 중앙에. 지우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제일 먼저 보이게. 둘의 손길이 분주했지만 즐거웠다. 가난했지만 정성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시댁 식구들이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사위 성훈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그의 어머니 김영숙, 아버지 김창호, 작은 아주머니 김미영,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8명이 줄줄이 따라왔다. 김영숙은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한번 훑쳤다. 그 시선이 100일상 위를 스치는 순간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앉았다. 어머, 정성은 정말 알겠네요.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김영숙이 잠시 멈췄다. 요즘 100일상은 좀 더 화려하게 하던데 조금 소박하네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희의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저희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밤새 공들인 100일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민정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엄마가 얼마나 애쓰며 준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미역국 금방 끓여드릴게요. 민정이 부엌으로 향했다. 정희가 재빨리 뒤를 따라갔다. 괜찮지? 괜찮아,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저런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민정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가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요즘은 100일상 렌탈도 잘 되어 있는데 그냥 했나 봐. 김미영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김창호가 헛기침을 했다. 정성도 돈이 있어야 더 빛이 나는 법이지.
뭐, 나름대로는. 괜찮네. 정희는 젓가락을 정리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젓가락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참자. 오늘은 지우 날이야. 참고 넘기자.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100일 촬영 나왔습니다. 사진사였다.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들어선 사진사는 100일상을 보더니 감탄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차리셨네요. 이렇게 정성 들인 100일상 오랜만에 봅니다. 정희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 가족분들 모두 모여서 촬영하겠습니다. 정희는 손주 지우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다. 사진에 예쁘게 나오게 해주고 싶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우리 지후, 할미가 머리 좀 예쁘게 해줄게. 그때였다. 뒤에서 성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장모님, 사진 찍는데 만지지 마세요. 머리 눌려요. 목소리는 웃는 톤이었지만 말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시댁 식구 몇몇이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우스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웃음이었다. 정희는 손을 천천히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할미가 괜한 참견을 했네. 가슴이 쓰려왔다. 손주를 예뻐해 주려던 마음이 참견이 되어버렸다. 68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서러움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였다. 촬영이 시작됐다. 사진사는 자연스럽게 시댁 쪽을 먼저 불렀다. 신랑 댁 가족분들 먼저 촬영할게요. 민정이 잠깐 굳었다. 100일상의 주인공인 아기의 엄마이자 친정 어머니인 자신들은 나중이라는 것이었다. 정희는 딸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괜찮다. 조금만 참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희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찌릿했다. 좋은 날 웃어야지. 웃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수십 년 전 남편의 외도와 이혼, 홀로 딸을 키우며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이었다. 시댁 가족들의 촬영이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었다. 정희는 부지런히 국그릇에 미역국을 퍼담았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시댁의 대화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집가, 회사, 요즘 경기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 속에 정의와 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정희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 순간 김영숙이 말했다. 미역국은 원래 산모가 먹는 건데 장모님이 더 많이 드시네요. 몇몇이 킥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정희는 숟가락을 조용히 놓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는 미역을 좋아해서요.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미안함과 분노와 사랑이 한꺼번에 실렸다. 촬영 중간 김미영이 백일상에 손을 대며 말했다. 이거 저는 좀 타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더라고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한테는 미음이랑 미역국 따로 준비했어요. 어른들 드시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접시는 어디서 산 거예요? 패턴이 참 옛날스럽네요. 그 말을 들은 민정이 돌아보는 순간 성훈이 아내의 손목을 조용히 잡았다. 오늘 손님 많잖아. 분위기 깨지 않게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고와 같았다. 정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딸의 손목을 잡는 사위의 모습이 마치 소유물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과 딸, 그리고 손주가 있을 것이라는 걸.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웃음소리만 계속 이어졌지만 그 웃음은 누군가를 향한 조롱의 날개 같았다. 정희는 참았다. 오늘 하루만 손주의 100일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새벽 6시 윤정이는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손목이. 어젯밤 내내 그 감촉이 생생했다. 성운의 차가운 손길,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의 모욕감. 거울 앞에 섰다. 손목을 올려다봤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성운의 손가락 모양 그대로. 마치 낙인처럼. 이게 뭐라고. 68년을 살면서 사위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희는 긴팔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아무도 이 자국을 보면 안 됐다. 특히 민정이는. 거실로 나가자 민정이 이미 부엌에서 지우에게 미음을 먹이고 있었다. 딸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다.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어제 진짜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민정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어제는 그냥 내가 좀 참았어야 했나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딸과 손주를 그런 지방과 묶어놓은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댁에 대한 분노. 엄마, 손목 괜찮아?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정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지우가 옹알이를 했다. 두 여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다. 순수한 웃음을 짓는 지우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다. 우리 지우만 보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2시, 예고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희의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불길한 예감이었다. 문을 열자 김영숙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뒤에는 김미영과 성운까지. 손에는 화려한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지우 선물 좀 사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거실에 앉자마자 김영숙이 지우를 안았다. 아이고, 지우야, 어제 100일잔치 잘했지?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며 울먹였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김미영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장모님, 어제 일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희의 등골이 오싹했다. 또 시작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손님 많은 자리에서 사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건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손자 머리 정리해 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는 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벌해졌다. 김영숙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비틀어졌다. 머리채요? 아이고,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희의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다. 성훈이도 기분이 좀 상했겠지. 장모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김미영이 웃으며 거들었다. 그럼요. 장모님도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백일잔치가 뭐라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그 순간 민정이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만하세요.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어제는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때 안방에서 성훈이 나왔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커? 아이 깰라. 민정이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어제 한 짓 때문이야. 성훈이 코웃음을 쳤다. 또 그 얘기야? 민정아,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민하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당신이 우리 엄마 머리채 잡은 걸 예민한 거라고 해? 그럼 당신 어머니 머리채 잡아도 예민한 거야? 김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민정이 맞받아쳤다. 성훈이 손사래를 쳤다. 어제는 그냥 장모님이 좀 오버하신 거잖아. 다들 웃고 넘어간 일인데 왜 혼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 웃었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게 웃을 일이었다고?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다 같이 박장대소하는 게 재밌는 일이야? 정희는 딸의 등을 감싸 안았다. 민정의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만하자, 민정아. 아이 앞에서 더 싸울 필요 없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확실해지고 있었다. 어제의 굴욕이 오늘은 정당화되고 내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의 눈에 장모는 그저 부속품이었다. 사위의 기분을 맞춰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하는 존재. 김영숙이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민정아,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이 잘 지내야 하는 거야. 너도 친정 어머니 편만 들다간 남편 잃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정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비통했다. 그럼 저는 남편 잃을게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대신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잃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경악과 분노가 번졌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민정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말 그대로예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정희는 그 순간 딸의 손을 세게 잡았다. 민정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결심과 용기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 이 결혼.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밖에서 지우가 옹알이했다. 그 맑은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기운을 흩어뜨리는 것 같았다. 정희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지켜준 순간.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순간. 시댁 식구들이 나간 후 모녀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엄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낸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새로 시작할 때가 왔어. 100일 잔치가 끝난 지 사흘째. 윤정희는 손목에 멍자국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품어온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위의 한마디가 그 생각에 불을 질렀다. 오후 6시 또다시 시댁 식구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마치 자신들의 집에 오는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왔다. 김영숙, 김창호, 김미영,
그리고 성운까지. 총 4명의 일행이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지우 좀 보러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온 사람들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 정희가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그저께 있었던 일. 이제 정리 좀 하죠. 정희의 가슴이 쿵했다. 또 시작인가. 손님 많은 데서 말 꺼낸 것도 좀 그렇고 제가 좀 심했을 수는 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책임은 떠넘기는 능숙한 화법이었다. 정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68년을 살며 기른 강인함으로 차갑게 마주봤다. 심했을 수 있다니? 그게 사과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머리채를 잡아당긴 걸 그렇게 대충 넘기겠다는 거니? 순간 성운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던 것이다. 김영숙이 재빨리 거들었다. 정희 씨,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감정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말에 정희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운 냉소였다. 머리채를 잡히고 온 식구가 웃어대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그럼 대체 뭐가 큰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칼로 찔러야 큰일인가요? 김미영이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이고, 장모님은 성격이 너무 직설이셔. 어쩐지 민정이도 시댁이랑 잘 못 지내더라니. 그 말이 민정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을 친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민정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모, 그 말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댁이랑 잘 지내려면 머리채 잡혀도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성운이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민정아. 남의 집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남의 집? 민정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지금 나더러 내 집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언제나 그 집 딸이었죠. 김영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다. 성우는 숨을 고르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 내 엄마가 우리 집 분위기 망치는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망친다고? 내가?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스쳐갔다. 백일상 준비, 명절 음식, 제사상 차리기, 집안 청소, 모든 것을 기꺼이 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내가 망쳤구나.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참았다. 내 아버지 제사 때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다 만들었는데도, 명절에 가서 허리 휘게 청소했는데도 그게 다 망친 거였구나. 김창호가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요즘 장모들이 다 그래. 너무 나서려고 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68년 인생에서 느껴본 굴욕 중 가장 깊은 상처였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마치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들이었다. 민정이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 성운이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래, 안 바뀔 거야.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너희는 늘 피해자인 척만 하잖아.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딸 앞에 섰다. 마치 방패막이가 되려는 듯이 피해자인 척 정희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그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평생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내 아버지한테서, 그리고 이제는 너한테서까지. 그 순간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진짜. 장모님 말 너무 길어요. 그는 혀를 차며 일어섰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이어졌다. 성훈이 성큼 다가와 정희의 손목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더 강하게. 아! 정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상처받은 손목에 다시 가해진 압박이 전기처럼 아팠다. 몸이 앞으로 끌려가면서 정희는 필사적으로 손목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성훈의 소나기는 냉정하고 단단했다. 놓으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68년을 살며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성훈이 비웃음을 지었다. 또 사진 찍을 때처럼 참견하려고 하세요? 장모님, 이건 제 가정이에요. 제 집이에요. 그 말에는 소유욕과 지배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민정이 그 모습을 보고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나섰다. 손 놓으라고 했잖아. 미쳤어? 민정이 남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 힘겨루기 속에서 테이블 위의 찻잔들이 와르르 떨어졌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지우가 안방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방 안이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였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김미영이 킥킥거렸다. 진짜 재밌다. 드라마 보는 것 같네. 김영숙은 아예 손뼉까지 쳤다. 역시 우리 성훈이 장남답네. 말도 행동도 시원시원해. 그 웃음소리가 정희의 귀를 때렸다. 마치 자신의 존엄을 짓밟는 발소리 같았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68년을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성훈의 손을 뿌리치고 딸을 감싸 안았다. 민정아, 됐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이제 끝내자. 더는 이 집에서 살 필요 없어. 민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맞아. 이제 정말 끝내자.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다. 그 선은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결심이었고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잘라내는 칼날이었다. 정희는 깨진 찻잔 조각들 사이를 조심히 걸어나갔다. 각 조각마다 지난 3년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웃음도, 눈물도, 그리고 모욕도. 오늘 불씨가 완전히 불길이 됐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불은 이제 내가 끄지 않는다. 모든 걸 태워버릴 때까지. 안방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정희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100일 잔치 당일 오전 10시 30분. 운명의 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거실 중앙에는 정희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백일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얀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이 따뜻한 정성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김영숙이 백일떡을 손가락으로 톡톡 쳐보며 중얼거렸다. 요즘은 떡집에서 주문해도 이것보다 예쁘게 나오는데. 그 말을 들은 정희의 가슴이 쿵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100일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이 집안의 미묘한 갈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가운데, 부모님은 양옆으로, 양가 어르신들은 뒤쪽에 서주세요. 민정이 지우를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놀란 듯 칭얼거렸고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이상하게 뻗어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렸다. 우리 지후, 사진에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본능적으로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잠깐만, 지후야. 할미가 머리 좀 정리해 줄게. 손끝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이었다. 장모님, 성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다. 사진 찍는다니까 그만 좀 하세요. 머리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마치 얼음 조각을 던지는 것 같았다. 정희는 당황스러워 손을 움츠렸다. 사진에 예쁘게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참견하려는 게 아니야. 그 말에는 서운함과 변명이 섞여 있었다. 68년을 살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운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게 바로 참견이에요. 말끝이 날카롭게 잘려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성운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정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정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성운아! 민정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성운은 손목을 움켜쥔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정희의 머리카락을 한 줌 움켜잡았다. 그악! 정희의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다. 목이 꺾이는 순간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숨이 막혔다. 두피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68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굴욕과 고통이었다. 사진사의 카메라가 멈췄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지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안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댁 식구들이 웃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킥킥거리는 소리였다가 점차 커져서 박장대소가 되었다. 아이고, 성운이 시원하게 했네. 김영숙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장모님 참견이 좀 심하긴 했지. 성운이 말이 100번 맞아요. 김미영이 거들었다.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저래요. 오버하시지. 웃음 속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그 소리가 정희의 귀를 후벼 팠다. 마치 자신이 우스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다. 정희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리며 뜨거워졌다. 어지러웠다. 여기서 울면 안 돼.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평생 몸에 밴 인내심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민정이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성운에게 달려들었다. 손 놓으라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정이 남편의 팔을 거칠게 밀어내려 했지만 성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집에서 내 말 안 듣는 건 못 참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특히 우리 아이한테 참견하는 건 더더욱. 민정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이건 참견이 아니야. 사랑이야. 할머니가 손자 예뻐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예의도 모르는 거지. 뭔 사랑이야? 김창호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들이 정희의 가슴을 도려냈다. 정희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성훈의 손을 뿌리쳤다.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나가며 두피에 얼얼한 감각이 남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 기억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누가 웃었는지, 누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세요. 김영숙이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별일도 아닌 걸로. 별일이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사람 머리채 잡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아휴, 그냥 손자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자신의 존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민정이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이 터져나왔다. 참 웃기네, 진짜.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정희에게 모욕의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심을 굳히는 북소리였다. 안방에서 민정이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희는 딸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이 결혼. 오늘이 마지막이야.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겁고 단단한 결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은 곧 멈출 것이었다. 정희가 보여줄 진짜 모습을 본다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복수의 하루가. 안방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민정은 아이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져 있었다. 정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방 구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두피는 여전히 화끈거렸고 손목에는 성훈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선명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 민정이 엄마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나가자. 당장 짐 챙겨서 나가자.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모습에는 깊은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지금 나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간 줄 알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분이 묵직하게 울렸다. 우리가 잘못해서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줄 알 거라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칼처럼 두 사람의 귀를 찔렀다. 아이고, 성훈이 정말 우리 집 장남답네. 김미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말이랑 행동이 시원시원하잖아. 남자다워. 그 말에 또다시 폭소가 터져나왔다. 마치 코미디를 본 것처럼 즐거워하는 웃음이었다.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저 웃음. 평생 잊지 않겠다. 그 순간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30년 전 남편이 외도하고 집을 나간 날. 친정에 울며 찾아갔을 때도 이런 반응이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잖아. 남자가 다 그런 거야. 여자가 현명해야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때도 들었던 그 비슷한 웃음소리. 다른 얼굴,
다른 장소였지만 사람을 깔보는 그 기묘하게 가벼운 웃음. 여자라서, 약자라서 참아야 한다는 그 잔인한 웃음. 문이 벌컥 열리며 성운이 대뜸 들어왔다. 노크도 없이 마치 자신의 방인 양. 아니, 방에 처박혀 있으면 뭐해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반성 따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다. 민정이 벌떡 일어나 남편을 가로막았다. 당신, 사람한테 그런 짓 해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성우는 민정을 거칠게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치네. 장모님도 참. 그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음을 지었다. 내가 머리채 좀 잡았다고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눈이 번쩍했다. 머리채 좀 잡았다고? 정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 좀이 사람을 모욕하는 거야. 내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알기나 해? 정희는 성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한테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내 어머니 머리채 잡고 끌고 다녀도 좀이야? 성운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같은 사람? 장모님이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 정말 웃기네. 비교가 돼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정이 더는 참지 못하고 성운에게 다가갔다. 됐어. 오늘로 정말 끝이야.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 내가 오늘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야.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김영숙과 김미영이 고개를 빼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피식거렸다. 어머, 부부싸움도 구경거리가 되네. 아이고, 재밌다. 드라마보다 낫네.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정희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분노가 온몸을 태우며 올라왔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이건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다. 정희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아. 정희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우리 내일 당장 법원 가자.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결의가 더 많았다. 정말 괜찮겠어, 엄마.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괜찮아질 거야. 그 말과 동시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시원하다, 시원해. 우리 성운이 답답한 거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더 이상 가슴을 후비지 않았다. 오히려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북소리 같았다. 정희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결의가 모욕의 상처보다 더 강하게 타올랐다. 엄마, 나 무서워.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우는 어떻게 키울지.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무서워해도 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긴 거야. 방 밖에서는 여전히 잘했다, 시원하다는 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끝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당당하게. 지우가 잠꼬대를 했다. 작고 순수한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저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그날 밤 모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정은 휴대폰으로 이혼 절차를 검색했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 아이는 모르는 듯 천진하게 잠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결심과 분노,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5시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정희는 그 빛을 받으며 조용히 일어났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웃음의 잔치를 벌이다 지친 모양이었다.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웃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접대가 될 차를.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완료되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은 차갑고도 뚜렷했다. 마치 어제의 모든 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민정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정희는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긴팔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어제의 수치와 통증은 가려지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엄마, 커피 드릴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앉았다. 지우만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오전 9시 정각.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노크도 없이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성훈이 어머니 김영숙, 작은 아주머니 김미영과 함께 들어왔다. 표정에는 어제와 달리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 같았다. 민정아, 어제 일은 그냥 잊자.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관대함을 베푸는 듯한 톤이 배어 있었다. 서로 좀 과했던 거니까. 우리가 성인이잖아. 정희는 묵묵히 차를 준비하며 물었다. 그 서로라는 말 저한테도 해당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김미영이 거들었다. 장모님도 손님 많은 데서 말씀이 좀 많으셨잖아요. 분위기 파악을 좀. 민정이 차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머리채 잡힌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성훈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비웃음을 지었다. 또 시작이네. 내 엄마가 우리 집 분위기 계속 망쳐놓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자고. 그는 마치 너그러운 척하면서도 독을 뱉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어제가 한계였다고. 정희의 손끝이 순간 파르르 떨렸다. 망쳤다고? 제가 뭘 망쳤는데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당신 아버지 제사상 차리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긴 게 망친 거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그 모든 게 분위기 망친 거였나요?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장모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고 고마워한 적도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서 했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무슨 취미생활로 그 고생한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체면 세워주려고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참았던 거야. 김영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됐어, 됐어. 민정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가. 감정적이라고요?
민정이 벌떡 일어섰다.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럼 뭐가 이성적인 거예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내 결심이 섰다. 맞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녀가 이 결혼을 끝내러 갑니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성훈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끝낸다고? 장모님이 뭔데 우리 결혼에 끼어들어요? 정희는 성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68년을 살며 기른 강인함이 눈에서 번뜩였다. 저는 당신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민정이 엄마 곁으로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끝낼 거야. 어제 머리채 잡힌 건 우리 엄마였지만 그 모욕은 나한테도 그대로 꽂혔어. 민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남편이 아니라 적 같았어. 내 가족을 해치는 적.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은. 김미영이 중얼거렸다. 정희가 그 말을 끊었다.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게 전부예요. 사람 대접, 존중, 사랑. 그게 다 빠진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민정은 이미 어젯밤에 준비해둔 종이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성훈이 그것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뭐야? 설마 진짜 이혼 서류야? 장난 아니야.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당장 도장 찍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김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민정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건 당신들이에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다.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도 가족이라고 우기는 게 정신 나간 거죠. 성훈이 이혼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민정이 재빨리 피했다. 만지지 마. 더러워져. 정희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어깨를 감싸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성훈의 고성이 쏟아졌다. 아, 어디가?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밀려들었다. 그 바람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다, 민정아. 오늘은 내가 너 자신을 지킨 날이야. 민정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아니야, 엄마.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지킨 날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이 결혼은 이미 무너졌고 무너진 건 단지 부부관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믿음, 존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마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법원이야. 우리 인생을 되찾으러. 정희는 딸과 함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자유를 향해서. 오전 10시 30분 서울가정법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두 모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법원 건물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정희와 민정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민정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서류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굴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민정아, 떨리지? 정희가 딸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아니야, 엄마. 오히려 시원해. 민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첫날이야. 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딸이 이렇게 당당해 보인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법원 민원실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아, 어디 가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두 사람의 등골이 오싹했다. 성훈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김영숙과 김미영까지 함께였다. 마치 전쟁에 나서는 것처럼 단단한 기세로 다가왔다. 뭘 새로 시작한다고? 장난하냐, 너? 성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마 택시를 타고 급하게 쫓아온 모양이었다. 민정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성훈은 민정에게 다가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이걸로 우리 결혼이 끝난다고 생각해? 천만에. 하지만 민정은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어제 내가 우리 엄마 머리채 잡는 순간에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그냥 정리하는 거야. 더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에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성훈이 비웃음을 지었다. 사람 취급? 너희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나 있어?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엄마가 내 엄마 앞에서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게 예의였냐? 정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68년을 살며 기른 담력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가 말하는 예의라는 게 뭔가? 시댁 눈치만 보고 살라는 거? 머리채 잡혀도 웃으라는 거? 김영숙이 손을 허리에 얹고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장모님.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농담이야. 농담이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어머니, 농담은 모든 사람이 웃을 때 농담이에요. 한 사람이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그건 괴롭힘이에요. 법원 로비에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을 굴욕주고 모욕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김미영이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때는 그런 거 다 참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문제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들이 참으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절반이 멍든 얼굴로 살아왔던 거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하지만 제 딸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오늘 이 이혼을 성사시킬 거예요.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장모님이 뭔데 우리 결혼에 끼어들어요? 저는 당신 아내의 어머니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제 딸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당신들한테서. 민정은 이혼 서류를 다시 손에 쥐고 법원 접수 창구로 향했다. 성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민정아,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성훈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았다. 손대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우리한테 손대지 마. 그 순간 성훈이 움찔하며 손을 뺐다. 정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된 것이다. 민정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요. 협의 이혼 거부 시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뒤에서 김영숙이 소리쳤다. 이혼하면 니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정희가 돌아서서 그 말을 받아쳤다.
후회할 건 당신 아들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접수가 완료되자 민정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낸 듯 큰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엄마. 정말 끝났어.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민정아. 오늘은 내가 너 자신을 구한 날이야. 성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민정아, 정말 후회할 거야. 민정이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이야. 좋은 사람들을 놓친 걸. 두 사람이 법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바람이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했다. 정희는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거실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잔인한 웃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엄마, 우리 이제 뭐해? 살자. 당당하게, 행복하게. 정희는 딸과 함께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고성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엄마, 지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진실을 말해주자. 할머니와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